합격 해커스.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시험 보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오늘 7급 해설입니다. 지방직. 국가직에 비해서는 상당히 평이하게 나왔고요. 뭐 거의 매년 비싼 것 같아. 하나가 어려움 하나 쉽고, 하나 어려움 하나 쉽고. 저번에 국가직이 어려우니까 이번 지방직이 좀 쉽게 낸 것 같아요. 물론 쉽다고 나와서 뭐 또 점수가 또 좋은 건 또 아니야. 또 그건 또 문제인데. 문제가 어려운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신유형이 나온다든지, 처음 본 사람이 나온다든지, 아주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 지엽적으로 나온다든지, 이러면 어렵고요. 또 버금답이 있을 때가 어려워요. 답이 3번 같은데 4번 보기가 뭔지 모르겠어. 뭐 이러면 되게 찍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개수 물어본다든지, 또는 옳은 거 물어봤을 때 옳지 않은 거보다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내가 아는 거에 답을 찾으면 됐고, 설사 이제 처음 보는 것더라도 속으로 풀기가 쉽게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신유형이라고 나온 게 처음 나왔던 게 뭐 주주 자본주의 모델인데, 저기 저번에 국가직 특강할 때 했던 거거든. 그때는 안 나오고 이번에 나왔어 그게.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지방 공무원이든 중앙 공무원이든 외국 정보로 영해받을 때는 무조건 대통령의 허가사항이라는 것. 이거 단체장으로 낸다고 내가 그랬잖아 이거. 그대로 그거 나왔더라고 이렇게요. 다른 것도 별로 어려운 게 없었고, 그나마 이론 깊이 나온 게 브롬의 기대 이론인데 포토롤러 이론이거든요. 딴 게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지 이거? 뭐 이러다가 집에 가서 이제 채점해보면 의외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점수가. 잘 나왔네. 괜찮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최악을 가정해야 돼. 여러분이 위험 선호자라면은 공무원 공부 안 했겠지. 지금 사업하지 않았을까? 위험 기피자 아닐까요? 근데 이상하게 공무원 공부할 때만 위험 선호자 형태로 하더라고. 성격은 기피자면서. 그래서 저는 그냥 넓게 좀 가볍게 보셨으면은 이번에는 많이 보신 분이 이겼을 거예요. 좁혀가지고 본 게 아니라 그냥 기출문제 쭉 훑어보신 분이라면은 쉽게 점수가 나왔을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래버리면 커트라인이 무지무지 올라가요. 다른 과목이 어떤 과목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행정학은 이거는 95점은 맞아야지 뭐 평타 쳤다는 소리를 들을지 않을까 생각해요. 봤다면은. 그냥 쭉 보기만 하면 기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유형이 뭐 새로 나왔다고 하는 것조차도 너무 답이 쉽게 나와가지고, 답을 줬잖아. 뭐 주주가 있다, 이해관계자가 있다. 주주는 단기 이윤이다, 이해관계자는 그 조직의 생존이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장기로 봐야 되겠지. 뭐 이렇게 뭐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것도 저번에 했던 것 같아 그냥. 자, 하겠습니다. 1번부터 문제가 좀 평이했죠. 직위분류제가 아닌 뭐다? 계급제죠. 직위분류제는 일을 딱 정한 다음에 여기에 맞게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특정 직무가 먼저 정해져 있고, 여기에 맞는 전문가, 능력자를 데리고 오겠죠. 또 일한 만큼 뭘 준다? 동일 직무, 동일 보수라는 직무급이 들어가요. 계급제는 연공급이잖아요. 호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받는. 답이 3번이겠죠. 이 친구는 평생 요 일밖에 못합니다. 아래 위는 위화감이 없어요. 내가 영어 1학년인데 잘하면 3학년, 5학년 갈 수도 있어요. 아래 위는 위화감이 없지만은 옆으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옆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누구다? 같은 계급에서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계급제라는 겁니다. 맨날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직위분리제도 신분은 보장된다고 그랬죠. 돼요. 다만 그 직업이 없어지면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 계급제에 비해서 신분 보장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이나 직무의 불필요성, 요 직전에 강의했네. 행정이 사라지면 나는 그냥 나가야 돼요. 됐죠, 얘기. 퇴직이 대상이 된다, 맞는 말이었고요. 이거 쉬운 문제 뭐 맨날 나왔던 거고요. 사바스, 이것도 그냥 주는 거잖아. 그냥 4가지 재화. 요금제는 왜 나온다? 독점 때문에. 공유제는 부정적 외부 효과 때문에. 공공제는 아예 생산이 안 되니까. 비배제 비경합에. 민간제는 원래 누가 한다? 시장이 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정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 보충적 의미의 배분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민간제 보니까 아무리 민간지, 이건 사회적 규제와 관련돼 있어요. 아무리 민간이 마음대로 말들더라도 이번에 중국 그 새끼 나 칭따오 많이 먹었는데 이 새끼 진짜 때려버려 진짜.
최고 맥주 싱따오에 쳐줬는데 그 나쁜 놈 새끼 때문에 그냥 그지? 그 술은 중국게 더 좋아 그랬다가 우리 만원한테 혼났어 지금. 어우 어떡하면 좋아 하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제 아마 그 회사 망했어 내가 봐서는. 딱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기억할 거야 그거 도대체. 여러분 죽기 전까지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 이해됐죠? 사회 규제 들어간다는 거고요. 공유제는 공짜니까 과다 소비야. 이러니까 비용을 누구한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비용 규칙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래서 직접 규제다 간접 규제다. 간접엔 다시 그 피구세가 있었고 배출권 거래제도가 있었고요. 3번이죠. X비율성이 아니라 자연 독점이에요. 저번 기출문제 봐봐라. 긍정적 외부 효과 때문에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치? 요번에는 성의도 별로 안 보였어. 교수님들이 뭐 바꾸려고 뭐 큰 노력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냥 있는 데서 끄집어낸 것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집합제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니까 무임승차 비배제성 때문에 답은 3번이었고 행정 가치를 물어봤는데 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였고 가외성은 능률성과 라이벌이에요. 환경이 불확실하니까 여분 두는 거죠. 실패 가능성이 줄어들 거니까 신뢰성이나 안정성이 좋아지는 거야. 실체설은 어떻게 풀려고 그랬지 내가? 주어가 사회 전체가 돼야 돼요. 반면 어떤 부분이익이나 개별이익이 모여가지고 공익이 되는 건 과정설이에요. 키워드가 사익의 총합이다. 또는 이렇게 나오면 조심해야 돼. 사익의 총합 그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면 뭐야? 실체설이야. 그냥 단순한 사익의 총합이다. 사익 간 타협,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그게 경험적이죠. 근데 실체설은 상호작용의 산물이 아니라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됐지? 기계효율성의 반대말은 사회효율성인데 기계효율성이 언니 뭐만 강조한다? 수단이나 구조만 강조한다면 사회효율성은 모두 강조한다. 목적이나 인간 가치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하우와 관련된 게 기계 능률성이라면 무엇을 위한 능률인가? 이게 이제 뭐가 돼? 사회 능률성이고 뭐 학자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사회 목적과 다차원적 이익 간의 조정을 우리 뭐라고 그래? 합쳐서 한목적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목적적 능률성은 누구라고 그래? 사회 능률성이라고 그래요. 다차원적 이익이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면 된다? 인간 가치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30년대라는 것. 답은 3번이었고요. 또 나왔네. 옳은 거 미안해. 맨날 1번은 옳은 거고 1번 3번 틀렸어. 이것도 또 나왔네. 실적주의는 수평이야 수직이야? 누구나 시험 볼 기회를 준다면은 수평이야. 근데 성적에 따라 차별 두는 거니까 뭐가 돼? 수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아니어도 다른 것은 다르게라면서. 그럼 수평이 아니라 수직일 겁니다. 여기까지 푸는데 내가 봐서 5초 걸렸을 거예요. 됐지? 우와 힘들죠 하면서 그냥. 자 사이몬이잖아 이거 경원이잖아. 이나마 이게 좀 그나마 나름대로 사례 문제로 내신 것 같아요. 사이먼은 고전 원리들 있잖아. 분업의 원리 또 뭐 있어? 뭐 그 전문화 원리 이런 것들 이런 원리들이 뭐에 불과하다? 속담에 불과하다. 저는 주로 뭐 합니까? 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널래? 쇳불도 담기면 뺄래? 전 이렇게 배웠거든. 근데 이렇게 배웠네. 뛰기 전에 살펴라. 또는 지체하는 자는 진다. 이분은 비싼 선생님한테 배운 것 같은데 약간 다르게 배운 것 같아요. 내가 배운 건 이게 난 이거 쇳불도 담기기 이런 걸 배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나와. 여러분 전문화가 맞다면 행정학은 행정학한테, 영어는 영어한테, 국어는 국어한테야. 근데 이래버리면 뭐가 문제다? 명령 통일 원칙이 어긋나요. 그죠? 명령 통일하려고 내가 영어도 하고 국어도 하고 다 하다 보면 뭐가 떨어져? 전문성의 원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못 간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 얘기다? 사이몬 얘기예요. 그래서 윌슨은 뭐 정치행정 이원론, 미국 거는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자, 행정은 독일 걸 베끼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애플비는 행정과 정치는 뭐 연속적이다, 정합적이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요. 답은 쉬웠죠? 4번입니다. 군노가 정치행정 이원론이야. 1900년. 자, 윌슨이 말한 정치는 역관주예요. 정당 정치로부터 분리를 말하는 거고, 군노가 말한 정치는 결정이에요. 결정으로부터도 분리해요. 그래서 역관으로부터 분리한 게 누구다? 윌슨이라면
결정으로부터 분리가 누구다? 군노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얘도 어렵게 낼 수 있었어요. 낼라면은. 근데 그냥 쉽게 준 거야 지금. 답은 4번이다. 역시 1초짜리였고 저런 것 때문에 고민했다. 아직 행정 내가 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죠? 우리 예산은 헌법상 그 모든 예산 다 누가 편성해? 행정부가 편성해요. 국회, 법원, 헌재, 중선위조차도 기재부가 편성합니다. 됐죠? 근데 걔네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금액을 삭감할 거야. 삭감할 때 내가 뭘 조심하자고 그랬어? 국회가 아니라 뭐다? 국무회의에서 그 장에 조심해. 국무회의야. 국회가 아니고요. 이걸 국회로 바꿉니다. 또 두 번째 조심할 건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국회 사무총장, 그다음에 뭐 법원 행정처장 얘가 들어온 게 아니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선위원장이 들어와야 돼요. 요 네 가지가 뭐다? 헌법상 독립기관이야. 이거 말고 또 누가 있어? 감사원도 그래요. 감사원 헌법상은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이다 보니까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할 때도 국회가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됐지? 이거는 뭐 쉽게 나온 거예요. 됐지? 그래서 제가 어렵게 말했을 때는 국회의장인데 국회 사무처장이라는 둥, 또는 예산정책처장이라는 둥,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겠지만은 뭐 그런 거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기출문제 있었다 이거. 그때 답은 공정거래위였어요. 공정거래위는 독립기관이 못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업과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공정거래위가 안 나오고 국민권익위가 나왔네 이게. 이것도 역시 나왔던 거고요. 요게 그나마 이제 새로 나온 모델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그 국가직에서 그 신유형이라서 특강을 잔뜩 했는데 제게는 하나도 안 나왔어. 여기서 나왔어 여기서. 어우 정말 전부 다 내가 세행정학이라든지 뭐 정정희 선생님들 모든 책에서 안 나왔던 거 위주로 갖고 와가지고 한 100문제 정리한 적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한 두세 문제 있었거든요. 그게 나온 겁니다. 봐보세요. 자, 여기에 공기업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 겁니까? 물어봤을 때 주인 거다. 주주 거다. 주주 자본주의 모델이야. 우리나라 방식입니다. 자, 그럼 공기업은 이론적으로 돈을 누가 냅니까? 정부가 되기 때문에 누구 거라는 소리야? 정부 거야. 외부적으로는 기재부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내부적으로는 이사회가 관리할 겁니다. 얘는 이윤이 목적이다 보니까 주주다 보니까 단기 성과일 거고요. 이해관계자, 구성원들, 소비자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 노동자들, 이게 들어가는 게 뭐다? 이해관계자 모델. 얘는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 조직의 생존이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장기적이라는 소리입니다. 답은 C였을 거고요. 갈게요. 문제 줬잖아. 주주 자본주의 모델하고 이해관계자 모델이 있는데 이거 생정하게 내가 이거 누가 쓴지 알아요. 무슨 공기업 파트가 50페이지 가까이 50페이지 넘을까 30페이지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지? 뭐 행정이 공기업이냐? 자기 전공을 너무 집어넣었는데 얼마 전까지 학회장을 하셨거든요. 행정학회장을. 예, 그분이 원래 그걸 주관하다 보니까 그게 집어넣은 것인 것 같아. 너무 많이 집어넣은 것 같아 내가 봐서는요. 자, 그래서 주주가 누가 주인이다? 공기업의 주인은 주주란 소리예요. 맞는 말이고 주주의 이익 극대화가 목적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뭐다? 이거 어려워요. 내부적으로는 이사회가, 외부적으로 누가 한다는 거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어쨌든 내부 감시는 이사회가 할 거고요. 어차피 시장 규율인데 외부적으로는 시장도 있지만 주인들이 있잖아. 우린 정부가 주인이다 보니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기재부에 있는 걔가 이제 감시를 할 겁니다. 자, 이해관계자는 공동체로 봐요. 주주, 노동자, 소비자, 공익단체를 이해관계자로 보고 이건 되게 사회주의 모델이에요. 프랑스가 주로 이렇게 하는데 이해관계의 극대화가 목적이다. 내려가니까 근로자의 경영 참여, 종업원 지주, 근로자들은 조직의 존속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장기적이라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요게 그나마 아주 새로운 문제였습니다. 달랑 하나 이거. 요거만 처음 기출되었던 거고 딴 거는 거의 100%예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1번이 옳아요. 우리 따로 법률이 이게 세 가지가 있다.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조례제정 개정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뭐 할 수 있다?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나머지 대상, 발의, 요건 등등등 따로 전부 다 뭐다? 법으로 정해요. 조심해. 이걸 틀리게 만들었을 때는 조례로 정한다고 그럴 겁니다. 조례가 아니라 그냥 따로 법률이 있어요. 틀리게 만들 거고요. 요번에 맞췄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방 나오더라도 대통령을 아마 단체장으로 바꿀 거라고. 아주 그냥 다 그렇게 문제 맞추면 저는 맞췄다고 그래. 그냥 대충 여기 나왔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2번입니다. 자, 뭐가 틀렸냐면 감사는 상급기관이 하는 거야. 서울시장이 문제인데 서울시장한테 감사 청구가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서울시는 행안부 장관한테, 위에 주무부 장관한테, 그 다음에 시군자치구청장은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그래서 내려가니까 이거는 감사 행정부 내의 문제잖아요. 행정부 내의 문제니까 법령 위반도 되지만 공익도 돼야 안 돼. 돼요. 부당 문제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법령 위반이나 위법도 되지만 공익이라는 부당의 문제 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 다음 게 틀렸죠.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상급기관한테 감사 청구하는 거야. 됐죠? 그게 틀렸고요. 이게 법률이야 이거. 우리 지방은 안 나가서 지금 못 받겠다.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감사 청구했는데 위법한 사항이 있어. 돈에 관련돼서. 그것만 뭐 할 수 있다? 소송할 수 있어요. 근데 2011년, 21년도 도입된 게 아니라 소송은 언제 도입됐다? 16년도에 도입돼요. 16년도에. 그래서 공금 지출에 소송이니까 뭐밖에 안 된다? 공익은 안 돼요. 공익은 안 돼. 언니 뭐 받는데 위법한 행위에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리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딴 걸로 틀리게 만들 수 있었어. 공익을 뭐 소송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공익은 안 되고 언니 뭐만 된다? 위법한 행위만 소송이 되고 피고가 누가 돼요?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장. 원고는 감사 청구한 주민. 그 다음에 그 법원은 행정법원이야.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관할 법원이 행정법원인데 행정법원이 서울밖에 없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딴 데는 뭐다? 지방법원 본원이에요. 됐지? 이것도 얼마든지 다른 걸로 틀리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답은 쉽게 준 거예요. 그리고 21년도에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외웠잖아. 그래서 14년도에 주민투표, 16년도에 주민소송, 이렇게 17년도에 주민소환인가요?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그걸 그대로 냈네요. 21년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비례대표는 제외된다는 건 맨날 봤던 거고요. 여기까지 내가 봐서 1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 그냥. 자, 동기부여 이론. 그나마 이제 요게 좀 어려운 이론인데 답이 1번, 2번, 3번이 아니야. 이거 틀리신 분은 뻔할 거야. 3번 찍었을 거야. 불공정이 아니라 공정이 아니냐 해가지고 아니야. 공정이든 불공정이든 이런 게 공정하다면 가면 있을 거고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면은 해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거는 대학 조직 그대로 컨트롤 C예요. 이상하게 조직이론은 새 조직론에서 거의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이것도 그대로 있어요. 자, 맨 마지막 답이 3번 틀렸는데 여태까지 학자들은 뭐가 먼저다? 만족이 먼저예요. 만족을 하면은 뭐다? 동기가 부여되고 동기가 부여되면 뭐가 나온다? 성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얘는 안 그래. 뭐가 먼저야? 성과가 먼저야. 그럼 성과를 내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노력해야지. 여기까지 뭐처럼 보여? 브롬하고 똑같아요, 지금. 근데 성과가 먼저라니까. 성과가 먼저, 성과가 나오면 뭐 돼? 보상을 받아요. 보상이 만약에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 다음 뭐가 돼? 동기가 부여된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리고 브롬과 그 포토롤의 가장 큰 차이는 브롬은 주로 뭐가 들어가? 자기의 능력이 들어가요. 능력이나 환경 요소가 들어가요. 내가 강의할 때 그러죠. 내가 꼴등인데 엄마가 전교 1등 하라고 한다고 내가 할까? 안 하겠죠? 또 우리 반에 고승덕이 전화 왔단 말 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됐지? 근데 얘는 누가 들어온다? 역할 인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나 자신을 말고 누가 들어와 있다? 역할 인지가 들어와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는 4번 틀렸는데 그나마 요게 이론적으로 제일 어렵게 나온 겁니다. 올라가 볼게요. 엘더포 ERG 이론 올라갈 뿐만 아니라 내려가기도 한다. 하고 맨날 나왔던 거고 틀릴게요. 거즈보고 이요인론. 자, 이거 잘 읽어요. 이게 직무환경 개선과 이거는 유생요인이야. 창의적인 업무 할당을 통한 동기요인. 서로 달라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잘못 읽어서 그랬다면 아마 2번 찍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시. 직무환경 개선은 유생요인이에요. 손실 방지 요인이고요. 반면에 창의적 업무 할당이 뭐가 돼? 동기 요인이야. 이게 생산성 증대 요인이니까 영향이 다르는 거 맞잖아요. 됐지? 아담스 어쨌든 인식된 불공정성을 해소한 방향으로 동기가 유발될 거고요. 내려갑니다. 노력이 있고 성과가 나왔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았다면은 만족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동기부여될 겁니다. 이거는 누구 이론이다? 포터와 롤로 이론이고요. 특히 밑에 내려갑니다. 개인 능력과 자질은 누구도 말한다? 브롬도 말해요. 근데 역할인지는 포터 롤로 겁니다. 그쵸? 이것도 내 책을 보시면 그 표가 그대로 있을 거야. 이렇게 한번 봐봐요. 자, 또 지방자치법 내기 싫었나 봐. 그냥 전부 다 법률발 잔뜩 냈더라고 그냥. 이건 내기 싫다는 아주 그냥 강력한 의지 아니면 그냥 맞아라 그냥. 근데 딴 데서도 조정이 안 됐나 봐. 그렇지 않고 커트라인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옳지 않은 거 기분 좋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실망하실 친구들 많을 것 같아. 이거 커트라인은 그래서 나는 80대 초반이 제일 좋아요. 어려워가지고 잘한 친구와 못한 친구 좀 갈라내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난 95점 커트라인이면 도전도 안 할 것 같아요. 자신 없어. 아까 막 문제 잘못 읽고 막 틀리잖아 막. 자, 갈게. 자, 지방자치단체 분쟁은 두 가지가 있죠. 지방과 지방의 분쟁이 있고 모두 있다. 중앙과 지방의 분쟁도 있어. 중앙과 지방의 분쟁은 국무총리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지방과 지방의 분쟁은 중앙분쟁이나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중앙은 행안부에, 지방은 시도에 있습니다. 됐죠? 보다시피 행안부나 시도가 하는 거 보니까 1번입니다. 원래 신청 조정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도 된다? 직권 조정이 돼요. 그 조건이 뭐냐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 직권 조정이 가능합니다. 됐죠? 그리고 조정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내 구속력이 없다고 그랬죠. 얘는 구속력이 있어요. 대집행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직무이행 명령을 통해서 대집행이 됩니다. 그 다음 내가 다 할게요. 지방끼리 싸울 때는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행안부가 합니다. 지방끼리 싸울 때 행안부가 원칙이에요. 예외가 시도인데 시도는 뭐가 같아야 돼? 관할구역이 같아야 돼요. 관할구역이 같은 동지학구하고 구로구가 싸운다. 이때만 누가 한다? 서울시가 해요. 이것 빼고 나머지 다 누가 한다? 중앙이 합니다. 행안부가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싸워도 누가 한다? 행안부가 하고. 됐지? 경기도와 서울시가 싸워도 행안부가 하고, 경기도 안양시하고 서울시 구로구 싸워도 누가 한다? 행안부가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틀렸죠? 그래서 3번 맞나요? 지방은 시도에 설치된 건 맞아요. 근데 시도하고 시군자치구가 싸웠을 때는 행안부가 합니다. 그죠? 아니 시도와 경기도하고 안양시가 싸우는데 경기도가 해버리면 그거는 뭔 게임이 돼? 게임이 안 되잖아 지금. 그때 누가 한다? 행안부가 하는 거고, 경기도 안에 있는 기초끼리 싸웠을 때만 누가 해? 경기도가 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었고 답은 쉬웠죠였고요. 자, 중앙은 행안부에 설치되어 있고 아까 봤듯이 같은 광역 안에 있는 기초 빼고 나머지 전부 누가 다 한다? 행안부가 다 합니다. 시도간, 그장간 또는 시도와 자치구 간, 관할구역이 다른 기초끼리 싸울 때도 누가 한다? 행안부가 합니다. 됐죠? 답은 3번이었고요. 자, 퀸 또 나왔네요. 이거는 뭐 작년에 나왔는데 그대로 나온 거야. 자, 이거 내부다, 외부다, 통제다, 신축성이다. 네 가지가 있다. 뭐 내용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 기출 문제 그대로고요. 홉세도 나왔네 또 그대로. 권력거리, 우리는 크다 작다 권력거리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권력거리 크다는 거는 수직 문화야 이거. 답은 그래서 옳은 거니까 이건 틀렸죠. 권력거리가 큰 문화는 평등한, 무슨 권력거리가 큰데 평등해요. 불평등하게 보겠다는 소리고,
그래서 홉스에 나왔을 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면은 우리나라 문화 특징이야. 우리는 그래서 집단주의, 권력거리가 큰 문화, 남성 중심의 문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레빈을 처음 봤다고. 레빈이 있어 기출에다. 그래서 일단 녹여라. 그 다음에 굳혀라. 다시 얼려라. 이것도 이론이라고 내가 지금 빨리 말할 걸 하면서 막 그러던 것 같은데 그 세 가지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쿼터도 있고 막 그래요. 이 변동론 중에 제일 쉬운 사람이 나온 거야. 지금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그지? 쿼터는 뭐 긴박감의 조성 막 되게 단계가 되게 길어요. 이게 7단계가 될 텐데 레빈 물어봤으니 일단 녹인다, 변화시킨다, 다시 얼린다 해가지고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푸는데 한 3분 정도 걸렸으면 많이 걸렸다고 생각해요. 그냥 11번은 주는 거죠. 그냥 요소가 존재하더라, 등급이 있더라. 요소 비교법이에요. 1번 요소 비교법이에요. 도표식. 됐지? 뭐 딴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평정 요소가 존재하고 가나다라는, 그 다음에 S, A, B, C란 등급이 있고 체크하는 거야. 밑에다가 내가 또 뭐 단점을 줬다면 또 길게 썼다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제목만 잘랑달랑 줬기 때문에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도 맨날 나오는 거죠. 거시조직 이론. 자원 의존 이론은 조심해야 돼. 의존이 들어갔지만 능동 이론이에요. 79년도 이론이고요. 환경 결정의 피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 자, 이거 뭐야? 환경에 의존한다. 근데 이 의존성을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 의존 이론, 피동적 존재로 보지 않는다. 스스로 이익을 위해 주도적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환경을 유리하도록 관리한다. 맞아요. 환경의 의존성 인정하지만 의존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뭐 하겠다? 동기부여하겠다는 겁니다. 매번 나왔던 거고요. 자, 생태론 기억나죠? 환경이 바뀌면은 조직은 그대로 있어요. 물론 조직이 내가 능동적으로 가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우연히 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환경이 우연히 가라면은 다 살아남겠지만 가가 아니라 나라면은 다 죽어버려요. 작년 국가직도 어렵게 나왔어. 오히려 모두 있다. 능동도 있고 수동도 있고 이렇게.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키워드가 환경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피동적이다. 맞지? 이 조직이 발달하는 거, 내가 의도적이든 우연히 왔든 간에 발달하는 것은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렇다? 환경의 적합도 때문에 그렇다. 틀린 거 없습니다. 혼돈 이론은 뭐죠? 이 혼돈 그 자체를 발전의 뭐로 봐? 계기로 봐. 얘도 어렵게 나면 되게 어려워. 자, 기억나? 왜 혼돈이 나타나죠? 초기 민감성과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와 초기 민감성. 자, 그럼 이런 혼돈에서 어떻게 질서를 찾아가죠? 공진화와 자기조직화야. 혼돈 이론도 어렵게 내려면은 되게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혼돈 이론 그 개념만 물어봤다. 그리고 이 혼돈 이론은 보다시피 질서도 있고 뭐도 있어, 무질서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통합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혼돈 보니까 조직은 키워드 복잡한 체제다. 전체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질, 질서, 무질서 다 있기 때문에 통합적 연구다. 근데 안타깝게 복잡하다 보니까 적용하기가 이건 예측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조직이론을 한다면은 탈관료제. 됐지? 그 다음에 정책으로 한다면 뭐라 그랬어? 내가 손떼기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복잡한 세상에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참신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지금 나와서 현실 세계에 적용이 어렵다. 4번이 틀렸죠. 상황이론은 사이먼이 그랬습니다. 아까 그랬잖아. 유일 최선의 법칙이라고. 근데 막상 연구해 보니까 규모, 기술, 환경, 전략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 조직 구조가 달라져요. 중범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틀렸죠. 다양한 상황 요인에 대한 조직의 적합성을 발견한다. 이건 맞았어. 이건 맞았는데 상황론은 규모, 기술, 환경까지, 그 다음에 전략 선택 이론이나 자원 의존 이론 전략을, 이건 맞았고요. 그 다음 틀렸죠. 유일 최선의 조직 설계는 없다고 나와야 돼요. 답은 4번이었고요. 뭐 이렇게 쉽게 막 넘어가도 되나 할 정도로 막 그래. 14번도 역시 법률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나마 이건 좀 틀렸을 것 같아. 잘 안 보는 법률이거든. 근데 우리 15 할 때 해요. 15 면제할 수 있어요. 누가 면제받냐면은 경찰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훈련을 받고 오기 때문에 15가 면제돼요. 경관부 같은 친구들 단축할 수도 있고요. 답은 4번이 법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나마 그래도 좀 2번 3번 찍으신 분은 진짜 숨 그만 쉬어야 되고 그냥. 그치? 1번이 뭐냐? 안 봤는데 잘. 그래서 우리가 잘 안 하는 건데 그래도 강의할 때 다 해요. 법령할 때. 그래서 국가기관장은 안보 이걸 제외하고 옛날 포함하고가 나왔어요. 포함하고가 아니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임명할 수 있다 없다? 외국인 공무원 될 수가 있어요. 제외국민도 돼요. 됐죠? 제외국민도. 물론 제외국민들이 안 되는 것도 법에 한정돼 있어요. 요게 좀 어렵게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 기억납니까? 시험 성적과 근평을 비교하는 거는 무슨 타당성이다? 기준 타당성이야. 그나마 이걸 내용이나 구성으로 바꿨다면 그래도 좀 어려웠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치? 기준 타당성이다. 그래 좀 어렵게 내려고 기준 붙인 거예요. 그치? 기준 뭐 없고 타당성만 있다면 고민도 안 했을 거야 그냥. 기준 하니까 이게 맞나? 이거 고민했을 거야. 그래서 기억나지? 시험과 사람의 성적을 비교하는 게 기준. 시험과 업무 내용을 비교하는 게 내용. 업무 내용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꾸는 게 구성이에요. 그치? 자, 그 다음에 기억나? 짧게 근무한다. 두 가지가 있죠.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 있고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있어요. 통상 근무 시간이 주 5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에요. 이거보다 짧게 근무하는 게 몇 시간이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뭐 시간을 바꿨다면 좀 어려웠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고 답은 4번 틀렸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네, 이런 문제 제일 성의 없다고 그랬지 내가. 그래 이게 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누가 15 면제되냐면은 그 훈련 기간이 긴 공무원들이 있어요. 또 그 하급자들만 15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급자들은 15가 안 들어가요. 자, 내려갑니다. 윤리 문제들. 그나마 공익신고자법이 이제 처음에 나왔네요. 그래서 아마 1번이 뭐냐 해가지고 좀 고민했을 거야. 어쨌든 법령할 때 볼 겁니다. 공익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알려준다면은 제재 대상이다. 징역이나 벌금이 들어가나 봐요. 과태료가 아니고요. 징역과 벌금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내가 2번은 거의 그대로 찍지 않았었나 이거? 그치? 지방공무원이든 중앙공무원이든 외국정부로부터 영해라는 거는 외국정부 훈장이나 포장 받은 거거든요. 일단 간첩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치? 그러니까 일단 누구 허가 받아야 돼? 대통령의 허가사항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할 거는 중앙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조차도 외국정부로부터 영해나 증여받았을 때는 누구 허가 받아라? 대통령의 허가사항이에요. 이걸 지방은 아마 단체장으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낸 것 같아 이거를.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낸다고 하면 안 내거든요. 잘. 이번에 내셨어요. 그 다음에 윤리법에 뭐가 있다? 주식백지가 있습니다. 이거 틀게 만들었을 때 윤리법이 아니라 뭐 부정청탁법이라든지 이런데 또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이럴 때 주식 이해충돌방지법에 꼭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 주식백지는 딱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는 거야? 공직자 윤리법에 있다는 겁니다.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급이 등록이야? 4급 이상이 등록이고요. 1급 이상이 공개야. 자, 그래서 모든 등록 의무자가 공개 대상자는 아니에요. 4급은 등록을 해야 되겠지만 1급은 공개해야 돼. 그치? 뭐 국가 지금 확장이냐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훨씬 더 쉽게 나왔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고민했을 게 1번, 2번이 뭐냐 하고 고민했을 것 같아 그냥. 15번입니다. 이것도 뭐 개념이 나왔죠. 자립도가 뭐죠? 일반 회계분의 자주재원이에요. 자주재원은 지방세 플러스 세외 수입이에요. 이제 문제가 뭐다? 규모도 고려하지 않고 일반 회계만 고려하고 특별회기금 다 빠지다 보니까 실질 상태가 아니라 뭐밖에 안 된다? 형식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일반 회계 예산 규모에서 자주재원이니까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합계의 비를 의미한다. 맞는 말이고 규모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정력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재정력과 차이가 재정력은요. 자주재원 플러스 의존재원 플러스 지방채를 재정력이라고 그래요.
됐지? 규모를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형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비율밖에 안 되니까요. 자, 그 다음 봐. 기억나죠? 얘가 나면 좀 어렵게 나온 게 이거다. 재정 자립도가 뭘까? 도농 복합시예요. 재정 자립도가 도농 복합시. 재정 자주도가 자주도예요. 자주도가 총재원 중에 일반 재원이잖아. 얘가 뭐다? 차별보조금. 차별보조금. 보조금 얼마 줄 거예요? 그 비율할 때. 그 다음에 재정력 지수가 뭐가 되는 거야? 재정력 지수가 보통 교부세예요. 이건 맨날 봤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로 틀게 만들었다면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잘 안 나오는 거니까. 근데 맨날 나오는 보통 교부세 교부 기준이 뭐냐? 재정력 지수잖아, 지금. 됐지? 그래서 일반 회계 자주재원 그 재정 자주도 일반 회계분의 뭐다? 일반 재원이에요. 자주재원 자체 수입과 자주재원의 합계비, 자체 수입과 자주재원의 합계비. 글쎄요. 근데 재정 자립도의 공식은 뭐다? 일반 회계분의 일반 재원, 일반 재원. 그래서 자체 수입과 자주재원이다. 이것도 뭐 틀린 말 같아, 제가 봐서는요. 자체 수입이 뭔데? 세수입과 세외수입이잖아, 지금. 일단 자주재원이니까 역시 세수입과 세외수입이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일반 회계 규모에서 일반 재원이 차지한 비율이고요. 설사 이걸 모르더라도 보통 교부세 교부 기준은 재정력 지수예요. 이왕 나왔으니까 다시 재정 자립도는 도농 복합시 할 때, 도농 통합시나 복합시 할 때, 재정 자주도는 보조금의 비율을 할 때, 차등 보조율 할 때, 그다음에 보통 교부세 교부 기준은 뭐다? 재정력 지수예요. 재정력과 재정력 지수 달라요. 재정력은 뭐다? 자주재원, 그다음에 의존재원, 지방채야. 합쳐서 자주재원 플러스 의존재원 플러스 지방채가 되고요. 재정력 지수는 이거 뭐야? 수유액분의 수입액이에요. 1보다 크다. 수입이 많다는 거야. 그럼 뭘 안 준다? 보통 교부세 안 줘요. 1보다 작을 때만 줍니다. 그래서 이 보통 교부세인데 재정력 지수 수유액에서 수입액에 비맞는 말이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1인당 지방세 부담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이건 개념 물어봤어, 지금 이것도. 16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날짜 기억나죠? 1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 내라.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편성지침 내려준다. 5월 31일까지 예산 요구해라. 누가 누구한테? 각 중앙관서장이 기재부한테. 1번 보니까 각 중앙관서장은 다음 연도 예산이야. 쓸 거.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총 3개 명국이잖아. 총칙은 기재부가 만들 거니까 빼버리고 3개 명국이에요. 언제까지? 5월 30일까지 기재부한테 제출해라. 맞는 말이고. 두 번째입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가 뭐죠? 국회 제출 후. 의결 전이에요. 의결 전 일부 수정하는 거고 국무회의 심의 승인 얻어가지고 국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틀렸죠? 예결위가 아니라 상임위가 예비심사고 예결위가 본심사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 국정감사가 뭐야? 국정감사 1번이고 그 다음에 시정연설, 그렇지? 그 다음에 대통령실 예비심사, 그 다음에 상임위, 그 다음 본심사 예결위, 그리고 반드시 뭘 해야 돼? 본회의 의결해야 돼요. 언제까지? 12월 2일까지.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그치? 그래서 두 문자도 있는데 감시상예, 그 다음에 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국정감사 1번이야. 국정감사, 대통령의 시정연설, 그 다음에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 본회의 의결이에요. 이건 쉬운 문제였고 답은 1번, 3번 틀렸습니다. 이거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잖아. 그 다음에 기억나? 결산? 2월 말까지, 2월 11일까지 출납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출납 폐쇄기한 인제다. 출납 폐쇄기한 12월 말. 출납기한 장부정리기한이 2월 10일. 그 다음에 각 중앙관서 결산이 2월 말. 그 다음에 국가결산은 4월 10일이야. 감사원에 주면은 감사원 5월 20일까지 누구 줘라? 정부 주고. 정부는 다시 언제까지 줘야 돼? 5월 30일까지 국회 줘야 돼요. 이거 틀리게 만들었을 때 4월 10일을 4월 20일로 바꿀 것이다. 아니다. 그래서 감사원을 주는 게 4월 10일. 감사원은 5월 20일까지 누구 줘야 돼? 기재부 줘야 돼요. 됐지? 정부는 5월 30일까지 누구 줘야 돼? 국회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결산 끝내야 돼요. 그다음에 정기국회 개회하면 뭘 한다? 다음 연도 예산하겠다는 소리예요. 됐죠? 답은 뭐 3번이었고요. 자, 대한요나마 그래도 좀 새롭게 낸다고 했는데 너무 또 쉬웠죠, 답이. 자, 과거나 현재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귀납법이네요. 새로운 혁신적인 게 아니라 과거 정책이니까 점증적이라는 거야. 그나마 이게 처음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과거나 현대 정책을 참고한다. 외국 사례 참고하겠다는 건 혁신적이라기보다는 과거 경험으로 하는 거니까 좀 더 점증적이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귀납이 점증적이다, 연역이 혁신적이다. 이런 문제는 제가 봐서 처음 나왔던 표현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다른 정부를 역사 신제도론이잖아. 다른 정부 정책 도입할 때는 우리나라 유사성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겠죠. 문화 배경 이질이 아니라 이왕이면 동질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던 거, 신공공관리론이 왜 실패했는가? 전부 영미제도 개혁이잖아. 우리한테 안 맞았잖아요. 그 얘기 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기억나? 주관직관,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정책 델파이. 그리고 그대로 나왔네. 대안의 개발뿐만 아니라 결과 예측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출문제 그대로 이거는. 됐죠? 브레인스토밍의 목적이 뭐다? 만나서 아이디어가 목적이야.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 얘기. 그래서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목적이다.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까 자유분방하다. 그래서 키워드가 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많은 아이디어, 질보다 양이다. 편승기법. 그 다음에 대면 토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소수가. 뭐 이렇게. 자, 18번입니다. 또 로이 나왔네요. 로이는 1번 틀렸죠. 이거는 배분 정책이 아니라 재분배 정책이잖아. 배분 정책은 재화를 만드는 거야. 시장이 못 만드니까 정부가 돈 가지고 공공재 뭐 이런 재화 만드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배분 정책이고, 가진 자한테 뺏어가지고 넘겨주는 건 뭐다? 재분배 정책이에요. 2번이 정답이죠. 경쟁 규제는 특권 준 다음에 의무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의무만 들어가요. 뭘 보호하기 위해? 일반 대중이나 약자 보호하려고. 그래서 프랭클린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통제하는 거 맞습니다. 야, 되게 알몬드라고 그러지 않나요? 내가 아몬드라고 그러잖아. 이거 보고 이 새끼 내 거 들은 거 아니야 이거? 되게 알몬드 포엘인데 내가 두 번째 왔을 때 아몬드 상추라고 그러잖아 지금. 너무 포엘 무시하면서 알 상추라고 했는데 나는 아몬드 상추라고 그래요. 알 포엘 해가지고. 근데 알몬드로 안 나오고 아몬드로 나왔길래 용어를 못하나? 아니면 내 강의 들었나? 알은 원래 2번 발음돼야 되는데 L은. 됐지? 알몬드라고 그래야 되게 아몬드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상징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추출이 돼야 되겠지. 답은 뭐 틀렸고요. 로이는 문제가 뭐였죠? 자, 기억나? 로이의 논점 뭐였어? 논점 나온 거야 지금. 로이는 뭐가 목적이었냐면 정책 유형을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원주의다 엘리트주의를 끝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원적이다, 이건 엘리트적이다, 이걸 하려고 했던 거지 정책을 가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 배타적도 안 되고요. 그 결과가 모두 안 돼. 계량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조작화도 어렵다고 그래요. 됐지? 그 얘기가 지금 포괄적이다 보니까 막 겹쳐 있단 말이야. 어떤 정치에 막 섞여 있기 때문에 포괄성도 떨어지고 배타성도 떨어지고 그 결과 기출문제 어디까지 나왔다? 조작 가능성이 어렵다는 겁니다. 됐지? 옳은 거니까 2번이었습니다. 쉬웠고요. 평가 나왔네요. 맨날 요새 평가 여기 유행인가 봐. 근데 너무 또 쉽게 나왔어. 뭐 갑자기 저번엔 뒤에를 어렵게 나오다가 갑자기 너무 쉽게 나와버리니까. 사후적으로 비교 집단 만들었네요. 사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 만든 애들과
두 번째 만드는 애가 똑같은 보장이 전혀 없죠. 선정효과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선정효과 뭔데? 이 친구하고 똑같지 않아요. 동질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친구하고 얘가 다름없대요. 자, 봐. 여기는요.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을 배분해버려. 여기는 일반적인 애를 배분해버리는 거야. 그래버리면 비교가 안 되잖아 지금. 그렇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떨어진다? 이런 선정효과는 외가 아니라 내적 타당성이에요. 됐죠? 그 다음 기억나죠? 진실험으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서로 섞여버리는 모방효과, 오염효과. 오염은 두 가지가 있잖아. 베끼는 게 모방, 누출.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염효과는 그게 모방과 누출 또는 부자연스러운 반응. 그 다음 또 뭐가 안 된다고 그랬어? 중간에 탈락하는 상실효과. 이런 거는 해결이 안 돼요. 잘. 진실험이어도요. 그치? 까지. 회귀인공 요인도 있었는데 회귀인공 요인은 좀 빠지더라고요. 자, 맞는 말이고요.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 이 비동질적이면 진실험이 아니라 준실험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떨어진다? 내는 떨어져요. 외는 좋겠지만 답은 3번이겠죠. 쉬운 문제였고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누가 낮다? 준실험. 외와 실현 가능성. 내는 누가 낮다? 진실험이 낮다는 소리입니다. 답은 쉬운 문제였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쉬웠어요. 그냥. 이번은 또 나왔어 이거. 아우, 누가 총괄이다? 국무총리가 총괄이에요. 됐지? 그래서 자, 우리 기억납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다? 자체평가야. 평가 결과 문제가 있을 때 들어가는 게 뭐다? 재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한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과 겹쳐 있다면 특정 평가예요. 또는 주요 현안 혁신 관리. 됐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 평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얘는 다 자체가 원칙이지만 외부 평가가 원칙이에요. 얘는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하고 관계중앙기관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합동을 합니다. 그 다음 기억나? 이 두 가지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필수가 되고 이거는 선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내가 이렇게 묶었지. 어떻게 묶었어? 이렇게 묶잖아. 이거 누가 한다고? 국무총리가 합니다. 됐지? 국무총리가.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재평가는 할 수 있는데 이거 맞았는데 국무총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다? 그 기재부 장관이 한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합니다. 그래서 틀게 만들었을 때 다시 일단 1번 국무총리가 누구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 대상으로. 그치? 객관과 신뢰가 문제가 있다면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재평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답은 1번 틀렸고요. 2번입니다. 중앙기관장은 자체평가 원칙은 논다. 환류가 이제 목적인데 뭐가 문제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평가위원회의 3분의 2가 뭐다? 반드시 민간위원인데 이 3분의 1을 뭐로 바꾼다? 2분의 1로 바꾼다고 그랬죠. 민간위원이고 위원장도 민간위원회에서 뽑아요. 답은 2번이 맞았고요. 3번이 틀렸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한 게 아니라 이건 특정평가니까 누가 해야 돼? 국무총리가 합니다. 한 기관이 아니라 둘 이상의 중앙기관, 주요 현안 혁신관리는 합쳐가지고 정권 차원에서 중요시하는 문제들. 이건 누가 한다? 국무총리가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공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이 위임하는 국가사무는 누가 한다? 국무총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틀리게 만들 거냐면 행안부 장관을 바꿀 수도 있고요.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장관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하고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사무 들어가는, 감사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이것도 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옳은 거니까 몇 번이 옳습니까? 2번이었어요. 제가 봐서는 뭐 하신 분이라면 5분 이상 안 걸렸을 것 같아요. 뭐 논점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뭐 설명할 것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거 나왔는데 뭐 주주 이해관계제 모델이 책에 있기 때문에 좀 설명드렸는데
뭐 또 어렵게 낼 수 있었어. 누가 내부고 누가 외부고 뭐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웠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또 그거 안에도 수평이고 수직이고 막 그러거든요. 누가 수평이고 누가 수직인가 뭐 이런 것도 안 나왔어 지금.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단기냐 장기냐만 물어봤는데 주주니까 이윤이니까 단기가 될 거고 그다음에 조직의 존속 자체가 목적이다 보니까 좀 더 장기 된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학자가 좀 어렵게 나온 건 그냥 포토롤러들. 포토롤러가 좀 깊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거 빼고는 문제 길었다는 거 빼고는 내가 한 장 말고 한 장 반 내달라 때문에 진짜 한 장 반 냈네 진짜. 그치? 그거 빼고는 뭐 내가 봐서는 별거 아무것도 없어. 길었던 거밖에. 그래서 앞에 시험이 어땠나 그 다 앞에 과목들이 어땠나 모르겠어요. 앞에가 그지 같았다면 행정학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쫓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분명히 뭐 이상한데 답이 없어 하고 찍고 넘어가면 집에 가면 많이 맞았을 거. 버금답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헷갈리겠다. 얘 때문에 좀 혼란스럽다.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찍는 데는 뭐 별 무리가 없었을 까 생각해요. 그리고 그나마 어렵게 내려고 했던 건 거의 뭐 법령인데 법령도 새로운 법령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나왔던 법령 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신다. 뭐 괜찮아. 근데 기대하는 건 좋은데 그럼 커트라인이 왕창 올라갈 거니까 그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문제는 약간 좀 어렵게 내주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나는 두세 개 정도는 어렵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어렵게 나온 게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90 밑에라면 못 봤어 일단. 90 밑에라면은 못 본 거야. 합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95 정도 되면은 그냥 선방 그냥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90이라면은 뭐 그래도 모르겠어. 한번 딴 거 과목 갖고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80 맞았다. 이건 안 돼. 이건 기출의 문제야. 그래서 90이 넘어가서 내가 틀렸는데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십시오. 근데 80이 안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아직 안 본 거야. 기출 문제 더 넓게 봐야 돼요. 근데 다 봤는데 아직 암기가 안 됐다면 좀 꼼꼼하게 봐야 될 겁니다. 이제는 분명히 보실 문제 풀어보시면 느꼈겠지만은 분명 어디선가 봤던 것들이야. 생판 처음 본 건 주주고밖에 없어요. 그렇지? 근데 그거 다뤘는데 나는 근데 아무도 모르니까 딴 거는 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올해 시험이 이제 마지막 같아요. 이제요. 올해 마지막은 좀 평이하게 나온 것 같고 국가직과는 좀 난이 차이가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하 뭐 이런 것도 할 것도 별로 없니 그런 것도 이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범위도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매번 나왔던 데서 일명 S급에서 위주로 나왔어요. 뭐 C급이나 D급 이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하셨다면은 다시 꼼꼼하게 좀 더 시간이 아직 이제 많이 남았으니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제 넓게 봐야 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넓게 봐가지고 눈에만 익혀놔도 답을 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좀 더 넓게만 보십시오. 기출문제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한 15년치 정도. 그지? 10년까지는 최소 13년이잖아요. 정도. 그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국회직 포함해가지고요. 국회직을 볼 때 뭐만 제끼면 돼? 온리 국회 관련된 것만 제끼면 돼요. 뭐 국회 사무총장이 답이라는 이런 것만 제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보십시오. 군무도 좀 보시고요. 좀 더 범위만 넓히시고 좀 더 자세하게 보신다면은 행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